오늘은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수열의 극한은 우리가 수투에서 함수의 극한을 했으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거의 대부분 똑같기 때문에 조금 다른 부분 위주로만 얘기해주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생각부터 먼저 보면 우리가 함수의 극한을 할 때는 우리가 그래프를 이용해서 했었다. 사실 그래프를 이용해서 어차피 수열의 극한도 할 건데, 그럼 수열의 극한은 무엇이 다른지를 생각을 해볼 건데, 생각톡을 보시면 표 채우라고 되어 있지만 표 안 채우고 그냥 바로 그래프를 채울게요. 어차피 우리가 그래프를 이용해서 함수의 극한을 찾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an이 지금 주어진 수열이 an이 n분의 1이라고 하면 n에다가 1을 넣었을 때는 1이 나오겠죠? 여기 가로축이 지금 n인 형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역이 지금 n인 거죠. 그리고 n에다가 2를 넣어주면 2분의 1이 될 거고요. 3을 넣어주면 3분의 1이 되겠죠? 4를 넣어주면 4분의 1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려보면 an이 어떻게 변하는지 추측해보자 했는데, 이렇게 가다 보면 이게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0에 가까워질 것이다. 0에 수렴할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수렴을 배웠기 때문에 0에 수렴할 것 같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다. 그러면 an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다른 부분을 그러면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일단은 우리가 함수의 극한과 다른 거를 보시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정의역이 제한된 거예요. 정의역이 우리가 함수의 극한을 할 때는 실수를 다루던 걸 이제는 자연수의 영역에서만 생각하면 되겠다. n이 자연수인 거죠. 사실 실수에서 x가 무한대로 가든 n이 자연수에서 무한대로 가든 사실 우리가 무한대를 함수의 실수 전체에서 다 본 것도 아니었잖아요. 자연수에서 본 것도 결국 이 함수에서 몇 개 띄어서 보는 거니까 결국엔 똑같습니다. 그래서 an을 보시면 여기 밑에 있는 이 an을 볼게요. an은 그러면 일반항은 이거겠죠? 이 녀석의 일반항했고 그래프가 밑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프를 보면 이 점을 찍더라도 결국에는 함수의 그래프의 극한처럼 똑같이 보면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1에 가까워지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bn도 이거의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는데, 사실 이 녀석은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는 없죠. 왜냐면 우리가 지수에서 밑이 음수인 형태는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지 않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수열에서는 가능하다. n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수열에서는 가능하다. 요런 차이가 있겠죠. 그러면 직접 그려보면 n에다가 1을 넣고 2를 넣고 하다 보면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 1의 지수가 홀수짝수 반복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왔다 갔다, 부호가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에는 여기 이 분모가 계속 작아지기 때문에 0에 가까워지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0에 가까워진다. 0에 가까워지고 얘는 1에 가까워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넘어가서요. an이 n의 값이 커질 때 극한인데, 이거 결국에는 우리가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수열의 극한에서는 n이 1에 수렴하고 이런 건 없어요. 우리가 x가 1에 수렴하고 이런 거를 다뤘잖아요. 근데 n은 그냥 수열의 극한은 n이 무한대로 갈 때만 다룬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알파에 수렴하면 알파는 an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알파가 된다.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표현도 사실 거의 다 똑같기 때문에 어렵지 않죠? 오히려 n이 자연수 알파가 되는 n이 알파에 가까워지는 그런 경우는 다루지 않기 때문에 더 쉽다. 넘어가서요. 여기 있고요. 당연히 상수함수는 똑같이 상수함수는 그 상수로 수렴한다 라고 얘기해줬죠. 예제 1번을 봅시다. 예제 1번을 보면 우리가 함수의 수열의 극한을 구하라고 했는데, 일단 우리가 수열의 극한을 구하려면 일단 수열의 일반항을 먼저 찾는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수열의 일반항은 사실 여기 나와 있겠죠? 뭐 n으로 표현된 게 있으면 보통 일반항이잖아요. 그럼 얘를 우리가 n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극한은 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얘는 리미트 자 2 마이너스 n분의 1이니까 자 우리가 n분의 1이 0으로 수렴하는 거 알고 있죠? 얘가 0으로 수렴하니까 그냥 우리가 2라고 해줍시다. 우리 함수의 극한에서 했던 걸 그냥 자연스럽게 할 거예요. 뭐 굳이 이것저것 그래프 그리지 않고 이제 자 문제 1번도 해봅시다. 자 문제 1번도 해볼 건데 이것도 뭐 일단은 1번은 자 지수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자 얘는 뭐 2분의 1에 뭐 n-1제곱 그래프로 그리면 되겠죠? 자 그래서 뭐 2분의 1의 n제곱 그래프에서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뭐 그려보면 대충 이렇게 되겠죠? 중요한 건 어차피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극한을 구하는 거니까 어디로 가까워지는지만 보면 되겠죠? 그럼 어디에 가까워지죠? 그렇죠? 0에 가까워진다.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2의 n-1분의 1제곱은 0으로 수렴한다.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 것도 해보시면 자, 3분의 1 그래프도 어차피 위에 거랑 비슷한 형태가 그려지겠죠? 밑이 3분의 1이니까 자, 근데 위로 y축 방향으로 1만큼 또 평행이동한 형태니까 뭐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면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다. 자, 그러면 얘는 어디에 수렴하게 되죠? 네, 그쵸. 얘는 1에 수렴하게 된다. 그래서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3분의 1의 n-1제곱은 얘가 0으로 수렴하는 거죠. 그래서 1이 된다. 자, 마찬가지 3번은 뭐 당연히 얘가 상수함수니까 극한은 당연히 5겠죠. 극한 값을 그냥 5라고 쓸게요. 5다. 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지수함수를도 결국에는 우리가 다항함수에서 할 때랑 똑같아요. 2의 n제곱분의 1을 잠깐 보시면 어차피 얘가 우리가 n이 무한대로 갈 때 지수도 무한대로 가겠죠. 결국 얘는 무한대분의 1 꼴이기 때문에 0으로 수렴한다. 따라서 0으로 수렴한다. 네, 그래서 그냥 알아두고 넘어갑시다. 이제 그래프 그릴 일이 없겠죠. 자, 넘어가서요. 자, 이번에는 발산이라는 걸 알아볼 건데 사실 뭐 똑같습니다. 발산. 자, 우리가 이거 다항함수 배웠었잖아요. 그래프 보고 얘는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로 발산하고요.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거를 그대로 표현해주면 된다. 여기 음의 무한대, 양의 무한대 써있지만 저희는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할게요.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하겠습니다. 자, 문제 2번도 그냥 바로 할게요. 얘는 뭐 당연히 n이 무한대로 갈 때 2n-3은 어떻게 될까요? 어차피 우리가 말했지만 결국에는 최고차항이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지수와 다항함수를 비교하게 되면 지수함수가 훨씬 빠르게 커지기 때문에 이 지수함수만 보면 돼요. 그래서 결국 최고차가 어디로 가는지만 보면 된다. 나머지는 너무 느리죠. 커지는 속도가. 그래서 여기서는 1차가 제일 크기 때문에 얘가 지금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자, 마찬가지 방식으로 또 해봅시다. 또 해보면 두 번째 거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1-3의 n제곱. 자, 당연히 이 앞에 거는 신경 쓸 필요 없겠죠. 이 지수함수 이요 녀석이 훨씬 빠르게 커지기 때문에 이 녀석만 보면 된다. 당연히 앞에 부호까지 같이 봐야 돼요. 자, 3의 n제곱이 무한대로 갈 거고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적어주면 됩니다. 뭐 어렵지 않죠? 네. 앞에서 우리가 다항함수 했을 때랑 똑같아요. 0분의 0꼴이나 이런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뭐 무한대로 발산해버렸죠? 네,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번에는 뭘 할 거냐? 양의 무한대도 아니고 음의 무한대도 아니고 수렴하지도 않는 수열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당연히 이거는 우리가 수열에서만 독특한 무언가가 있겠죠? 자, 물론 수열 아닐 때도 이런 경우가 있긴 하지만 자, 수열에서 우리가 다뤘던 거는 지수 밑이 음수일 때, 즉 이렇게 부호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n이
무한대로 가지 않더라도 이게 수렴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AN의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럼 당연히 하나의 값으로 수렴하지 않는 거고요. 이게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도 가는 게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교대로 되니까요. 얘는 수렴하지 않고요. 발산하고요. 당연히 두 번째 것도 부호가 바뀌는데 얘는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긴 합니다.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게 되겠죠. 이것도 결국에는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진동한 발산인데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진동한다 라고 하면 됩니다. 진동한다. 정리해주면 뭐 똑같으니까 뭐 수렴은 알파로 수렴한다. n이 무한대로 갈 때만 다루기 때문에 무한대로 갈 때 수렴하면 알파 써주면 되고요.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는 이렇게 무한대 써주고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는 이렇게 써주면 된다. 자, 당연히 그 경우가 아니라 왔다 갔다 부호가 바뀌는 경우에는 진동한다. 부호가 안 바뀌면서 뭐 0, 2, 0, 2 뭐 이런 식도 이런 것도 진동입니다. 네. 자, 문제 3번도 같이 해봅시다. 자,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당연히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예, 뭐 이건 수투에서 한 거니까요. 자, 얘는 어떻게 돼요? 얘도 넣어보시면 1 넣어보면 마이너스 1이니까 0 되고요. 0, 2, 0, 2 이렇게 반복되겠죠? 그럼 얘는 진동한다. 발산이겠죠? 발산 중에 진동인 거예요. 뭐 진동한다 하면 발산이겠죠, 당연히. 자, 그 다음에 3번. 3번도 얘는 보시면 얘가 0으로 수렴하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2로 수렴한다. 이렇게 적어줄게요. 그냥 최고차만 봅시다. 그럼 n제곱이 더 크잖아요? 그럼 분자가 훨씬 빠르게 커지고 있기 때문에 무한대로 발산할 거다. 하지만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